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일인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연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처리된 데 이어 추 장관 취임으로 앞으로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신한 북한 전원회의 결과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는 공식 입장 없이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상반기 방안이 확정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통한 우회 소통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은 북한이 새 전략 무기를 언급한 데 대해 중단됐던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 의사를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를 축소하며 유화적인 메시지로 답했지만 탄핵에 이어 대선 가도에 중대한 차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시 성남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과 부인이 숨지고 아들도 대피 과정에서 다쳤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놀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큰 추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미국 최대 새해맞이 행사에 방탄소년단이 출연해서 월드스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빌보드 순위의 월드투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방탄소년단은 올해도 한류 선두에 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구분이 YTN 2부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일인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임기는 오늘 새벽 0시에 시작됐고 아침 정부 시무식부터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나자마자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공식 업무를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제가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임기는 시간을 7시간 소급해서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시작되는 정부 행사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오늘 오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 시무식부터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딱 이틀 줬는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짧았습니다. 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되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23번째입니다. 네, 새해 공식 업무 첫날 그것도 아침 일찍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건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전임 조국 전 장관이 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80일 가까이 공석입니다. 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서둘러 채워야 한다는 이유도 있고 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준비에 속도를 내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후쯤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한 뒤에 바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청와대와 검찰이 불편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중책을 안게 됐습니다. 추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조직 장악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검사장 인사를 먼저 하고 설날 전후로 후속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난달 초 이 검사장급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강력한 인적 쇄신이 단행될 경우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의 검찰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이처럼 오늘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강력한 검찰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 추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관 또 조직 내부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조직개혁과 수사 관행 개선, 내부 감찰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인사권 한 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사권자는 임명은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하시지만은 네.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견 네, 들으신 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청문회에서 인사권과 관련해서 검찰총장과 협의는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뿐이라고 밝히면서 여운을 남겼는데요.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총장과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의인 7명과 함께 해맞이 산행으로 집권 4년 차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신한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눈발 날리는 새해 첫날 새벽녘, 문재인 대통령은 아차산 산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처럼 사회를 따뜻하게 만든 의인 7명이 동행했습니다. 산을 오르며 만난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문 대통령. 정상에서는 국민 행복을 위해 올해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하면서 농담 섞인 덕담도 건넸습니다. 아차산에서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새해 맞이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운수 대통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올해 복 많이 받으실 것 같죠? 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중대기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메시지에 청와대는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신한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번에 남북 관계가 언급되지 않아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어려움은 계속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반기 방안이 확정적인 시진핑 주석을 통한 우회 소통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포함한 공개 메시지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언급한 것은 그동안 중단됐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재개 의사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중대한 차질이 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한 이래 시험 재개 의사를 가장 강력하게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외교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북 성과가 타격을 입게 됐고 북한 문제를 중동 문제와 함께 양대 난제로 떠안고 2020년 새해를 출발하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he's a man of his words.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는 희망사항으로 오히려 고강도 도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김정은이 더욱 강경해진 노선이 트럼프와 재선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새로운 정책으로 북미 정상이 모욕적 언사와 핵전쟁의 위협을 주고받던 2017년 긴장 고조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모든 군사훈련을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미 협상 중단이나 시험 재개를 명백하게 드러낸 게 아니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경고와 비난을 보내면서도 대화의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거라는 건데요. 하지만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날강도, 이중적 행태, 파렴치, 시간벌이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육성 방송 대신 보도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수위를 낮췄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도 자제했습니다.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도 미국의 입장에 따라 조정될 거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호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도발 강도를 높여나가는 식으로 미국을 압박할 걸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제기한 것은 하나는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무기 도입의 중단,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사실상 이제 미국의 공을 넘긴 거라고 봐야 되는데. 반면 대남 메시지는 전무했습니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적대 세력들, 첨단 전쟁 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 등의 표현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됐을 뿐입니다. 남북의 사이가 좋았던 지난해 신년사에서 북남 관계라는 단어가 10차례 언급된 것과 대비됩니다. 정부는 합동 군사연습을 수십 차례 벌이는 등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북한의 비판에 대해 대화 중엔 한미연합훈련을 자제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대규모 연합훈련의 실시를 자제해 오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걸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빨리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해 첫 공개 활동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2020년의 즈음에 조선노동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김 위원장이 새해와 주요 기념일마다 당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새해 첫날 참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참배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김재룡 내각총리 등 노동당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한미 대북 협상 담당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와 관련해 전화통화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달 안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비건 부장관을 만나 북미 협상 재개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여상교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법치와 협치를 포기한 국회에 자신이 설 자리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직 당파적 이익만을 쫓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마다하지 않는 정치 현실과 내 편만 국민으로 여기는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이 느꼈다며 이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개천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집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전광훈 목사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는데요. 먼저 전 목사가 받는 혐의부터 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명백한 종교적 탄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교회나 종교인에 대한 사법적 제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아이디어가 많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명훈 목사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아내자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황교안 대표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선언한 직후 극우 보수 집회를 열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찾기도 했는데요.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극우 보수단체 집회는 물론 보수 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입니다. 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다음 공판을 다음 달 21일로 정했습니다. 애초에는 오는 8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양 전 원장이 오는 14일 폐수술을 받게 되면서 연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걸고 희생자들을 수습한 건 국가가 아닌 민간 잠수사들이었죠.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김관홍법은 지난해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길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잠수사들을 김우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 그날 그 바다의 영웅이었던 민간 잠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맞댄 채 수십 구의 시신을 수습했던 황병주 씨. 하루에 서너 번씩 잠수를 강행한 후유증으로 투석 없인 살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평범한 가장의 삶이 무너지면서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 힘들고 서로 힘들 때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그런 게 내가 보이면 정말 비참해요. 마지막까지 구조 현장을 지킨 민간 잠수사 가운데 8명은 생업도 잃은 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뼈가 사가 들어가는 골개살을 앓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경을 상대로 지루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사이 마음의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질병 발병한 것에 대해서 해경 측 입장은 세월호 현장에 투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발병한 것이어서 부상 등급에 해당할 수 없다, 그래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간 잠수사들을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포함하고 국가가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김관홍법이 발의된 이유입니다. 국가가 구조하거나 수습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민간 잠수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민간 잠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건강상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오늘 4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김관홍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야속한 현실을 탓하면서도 잠수사들은 6년 전 그날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잠수사들이 우리나라에 국내에 솔직히 많이 없기 때문에 뻔한 그 인원으로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잠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마 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내 마음은 가기는 싫어요. 가기는 싫어요. 정말 나를 생각하면. 그런데 아마 내 몸은 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방식의 수색을 내려놓기로 한 지금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이 시간 이후 수중 수색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잠수사분들의 말 못한 고통스러운 심정도 모두 눈 녹듯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숨은 영웅들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기한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은 심한 추위 걱정은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5도로 어제보다 5도, 예년보다 6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하니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경기와 충청, 대구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중국과의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미세먼지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은 오전까지,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낮부터 밤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0.5도, 대전 영하 2.6도, 대구와 부산은 0.7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은 10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눈비 소식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2020년 첫 출근길 조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새 전략무기 모라토리엄 파기 위협. 동아일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흘간의 전원회의를 끝내며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거론한 새 전략무기는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겨냥한 다탄두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향신문도 머지않아 새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거라는 김 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에 출연한 BTS의 모습입니다. ABC 방송에서 생중계한 이 행사는 2만 5천만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할배된 55년생, 7만 명의 팬을 거느린 1955년생 모델 김칠두 씨입니다. 중앙일보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른바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상에 진입하기 시작했지만 55년생들은 경로석을 손살에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릎은 쑤시지만 나이트 가복이 딱 좋은 나이라는 부산경찰청 미화원들의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교수 평가하는 학생들 갑질 대응에 나선 배달기사. 안티 꼰대 뜬다. 배달 대행 기사들의 노조 라이더 유니온, 교수 평가 웹사이트 김박사넷, 안티 꼰대의 아이콘 팽수까지 싸워봐야 손해라는 통념에 반박하는 새로운 문화를 분석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6%,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는 이낙연. 총선의 해를 맞아 각 언론사의 새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미래 예언하는 영물, 다산과 풍요의 상징, 민속학으로 본 경자년 흰쥐의 해입니다. 작지만 세상 곳곳을 누비는 정보통으로 정보기술 시대의 안성맞춤 캐릭터라고 해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경찰에 검찰 간부 160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전 닛산 회장의 영화 같은 탈출구. 연봉 축소 신고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곤 전 닛산 회장이 최근 일본을 빠져나가 레바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악기 케이스에 몸을 숨긴 채, 즉 성탄절 악단의 악기로 위장해서 자가용 비행기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죠.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전국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선 아파트에 불이 나 부부가 숨지고 아들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SUV 차량이 도로 벽을 들이받아서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문석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인천시 성남동에 있는 6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1살 A씨와 부인이 숨졌고 아들도 대피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연기 등에 놀라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SUV 차량의 엔진룸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롱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고가도로 옆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9살 정모 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저녁 7시쯤엔 부산 사하구 강변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탑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2살 박모 씨와 탑차 운전자 양모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박 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 11시쯤에는 경기도 광주 원주 고속도로 곤지암 1터널 안에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근 차량 통행이 한때 정체를 빚었습니다. 대구시 두류동에서는 패스트푸드점에 SUV 차량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매장에 있던 손님 3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상의하겠다며 정치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서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지만 이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부족함 탓에 국민의 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초심은 변치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새해 첫날 70대 할머니가 술에 취한 3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폐지를 모으려던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홀로 살던 78살 남모 할머니는 밤 10시쯤 폐지를 줍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폐지를 판 돈으로 외국에 있는 불우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35살 A씨가 다가와 갑자기 남할머니의 머리를 때렸고 할머니가 이유를 따져 묻자 곧장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무릎팍으로 막 허리씩 차고 주먹으로 막 머리를 막 집어갖고 그래갖고 내가 사람 살리라 소리 지를 때마다 두들펴는 거야. 폭행은 이곳 쓰레기 더미 부근에서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가 저항하며 아파트 안쪽으로 달아났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내려온 주민이 A씨를 말릴 때까지 끔찍한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안을 서성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할머니는 폭행으로 코뼈와 눈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가슴이 초라해 그냥 솔직히 말해가지고 신호등이 막 걸리면 막 그냥 부르르 떨리고 그러는 거야 이게. 빨리 가야 되니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할머니를 때린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구체적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지난 1989년 초등학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춘재는 살기 싫다는 생각에 목을 매려고 들고 간 줄넘기로 양손을 묶고 범행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범 논란을 빚어온 8차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대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갔고 창호지에 난 구멍으로 봤더니 여성이 자고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춘재가 자기 변호를 위한 일방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안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춘재 범행 경위를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업자금 마련이 절도 이유라고 하는데 43초 만에 범행을 끝내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 근처입니다. 한 남성이 조수석에서 황급히 내리는데요. 손에는 빨간색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이 남성이 30초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에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6천여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불과 43초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절도범인 30대 남성들은 범행 당일 새벽부터 주민센터 근처에 잠복하고 차량 번호판에는 물 묻힌 휴지를 붙여 식별을 어렵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범행 4시간 만에 붙잡혔고 어제 두 사람 모두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 돈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부인과 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와 척추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한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자궁과 난소 등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절반 내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하반기에는 흉부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자기공명영상 MRI 검사의 경우에도 하반기부터 척추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MRI를 촬영할 경우 본인 부담은 늘어납니다. 중증의 두통, 어지러움증은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런 증상 없이 단순하게 두통하고 어지러움증이 심해서 MRI를 찍으실 경우에는 현행보다 한 2배 정도 비용이 좀 올라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시범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걷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환자가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데 환자는 왕진료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사가 백신이 사용됩니다. 접종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뿐 아니라 중학교 1학년이 추가됩니다. 또 11월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부터 실설 직전인 오는 23일까지 농식품 제조업체나 전통시장 등 12,000곳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유명 지역 특산물인 양 속이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앞으로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 환불 중재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신차 교환 환불 2만 족 사이트가 개설돼서 중재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제작자, 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서 중재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서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신속한 중재 판정도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임명장을 수여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늘 아침 임명을 제거한 추미애 장관 등 국무위원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또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한 뒤 묵념을 올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자, 이낙연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늘 아침 임명을 제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는 지금 추미애 장관 얼굴도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뒤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새로 임명이 된 추미애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함께 현충원에 참배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의원 7명과 함께 새해맞이 산행을 나서는 것으로 이 집권 4년차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오늘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이 올해 첫 업무일을 시작하는 모습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또 추미애 장관 취임식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새해맞이 행사에 방탄소년단이 출연해 월드스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류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는 미국 뉴욕의 심장인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미국의 최대 새해맞이 행사인 뉴 이어스 로킹 이브에 참가한 겁니다. 포스트 말론, 샘 헌트 등 세계적인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국 안방에 스며들었습니다. We have to let them know that they're loved and that they're amazing and talented and worth every single second of our time. BTS는 지난해 빌보드 201위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3관왕 등 괄목할 기록을 낳았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전 세계 스타디움 투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투어에 대미를 장식한 서울 공연에서만 사흘 동안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경제 효과를 낳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연으로 18만 명 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외국인 방문객의 6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BTS의 올해 행보에 더욱 기대가 쏠리는 대목입니다. 지난달 공개한 티저 사진으로 올 초 예정된 새 앨범과 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앨범으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BTS 이후 빌보드 201위를 차지한 슈퍼엠, 미국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몬스타엑스와 NCT 127 등 K-팝의 지형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의 유통 구조 자체가 지금 유튜브를 포함한 SNS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추이를 이제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하면 10년 이상까지도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20년, BTS가 미국 심장부인 뉴욕에서 새해를 시작한 것도 한류의 새로운 10년에 대한 상징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중동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습격을 놓고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와 미국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사태 대응을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조만간 중동으로 떠날 미 육군 제8위 공정사단 병사들이 군장을 꾸리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친시아파 민병대에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습격과 시위가 이어지자 파병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제8위 공정사단 소속 신속대응군 보병대들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다른 병력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차 파병 규모는 750명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폭스뉴스는 제8위 공정사단 내 여단 규모 공수부대원 4,000명에 대해 수일 내 투입될 수 있도록 군장을 챙기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미국 대사관 공격 배후에 테러범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와 카이스 알 카잘리가 대사관 공격을 조직하고 이란의 대리인인 하디 알 아마리와 팔레 알 파야드가 선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자신이 지목한 4명이 미국 대사관 밖에서 촬영됐다며 시위대 속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미국이 강경 대응 움직임을 이어가자 연일 비난 수위를 높여오던 시아파 민병대 측과 지지 세력이 미 대사관 주변에서 전격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기지 폭격으로 이라크 내에서도 반미 정서가 확산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이라크 총리실은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군의 시아파 민병대 폭격에 대한 불만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총리에게 전화해서 미국 대사관 공격에 대한 상황을 물었고 압둘 마흐디 총리는 최근 일어난 충격적 사건들 이후 공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애초 예정된 우크라이나 방문을 취소했다고 AFP 통신이 미 국무부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습격 이후 방문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1일부터 주말까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프로스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거 뭐 내가 사이트 가가지고 내가 뭐 다운 받으려고 클릭을 했어. 그랬더니 보안 프로그램 깔고 깔고 깔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거 다 깔고 들어가서 뭐 좀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해야 된다네. 뭐 아이디가 없으니까 가입하기 눌렀지. 그랬더니 또 뭐 보안 프로그램 깔고 키보드 보안 깔고 뭐 이렇게 깔라는 게 많은 거야. 하고 들어가서 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핸드폰으로 뭐 인증번호를 보내준대. 와엄마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네. Three, two, one. 네, 새해 첫 출근길 아침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7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지금 경기와 충청에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점차 서울과 전북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출근길 전국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영서남부와 경북 북부는 밤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0.7도, 안동 영하 6.4도, 울산 1.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7도, 대구와 전주 8도, 울산 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맑은 가운데 추위 걱정도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 어떤 다짐하셨습니까?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오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